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대한민국 공감 철학에 와주신 걸 환영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명리학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자기 혼자 알고 있는 지식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아무짝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감 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자 이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도 통용되는 그런 우리가 서로 토론 문화를 통해서 자기의 육친론을, 자기의 십성론을, 자기의 성향을 남에게 이야기해주고 남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화를 하나 가르쳐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수화예요. 자, 시예요. 풀꽃이라는 시인데 먼저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릴게요.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딱 세 줄이에요. 어때요? 외우기 쉽죠? 네, 자, 수화로 알려드릴게요. 제 몸짓 한 번만 봐주세요. 자세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자, 이렇게 보아야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우, 예뻐. 이렇게. 그 다음에 오래는요. 이걸 잡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스럽다. 자, 너도 똑같다. 그렇다. 되게 쉽죠? 자, 요 과정을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어때요? 되게 사랑스러운 시죠. 자, 저도 이거를 농화학교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친구들에게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하던 방법이었는데요.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속도를 내서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참 아름다운 시를. 자,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성이 발달되셨을 거예요. 사주에.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되게 빨리 돼요. 그죠? 그래서 모광절에 태어난 개수와 간목을 갖고 계실 거예요. 모광절이란 건 임묘진월 봄계절에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봄계절에 태어났는데 수생목 개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걸 너무 잘하세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자, 수생목을 했으면 목생화를 하셔야 되는데 화가 없네, 병화가 없네, 안 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받아들이는 거 너무 잘하시는데 가서 나 혼자 하려면 집에 가면 안 돼. 자, 안 해요. 그죠? 이제 내 사주에 화가 없다는 걸 아셨으니까 뭘 해야 돼?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식상을 써줘야 돼. 그게 바로 식신상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뭔가를 나가서 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셔야 돼. 느껴요? 자, 그래서 가정주부로 참 오래 있으셨던 거야.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를 잘 안 했었을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다기보다는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갖추고 알고 계셔. 알고 계신데 나가서 막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이미 너무 많은 걸 가져서. 그런 게 식상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주를 딱 열어놓고 자, 여기에 목화토금수 자기 사주에 몇 개가 있나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내 사주에는 목이 몇 개, 화가 몇 개, 토가 몇 개, 금이 몇 개, 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 자기 사주를 펼쳤는데 그게 비경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편인정관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또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 배우실 게 바로 십성론, 십신론, 육친론, 육신론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고 많을까요? 자, 찾고 계세요, 지금, 그죠? 찾으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셔도 됩니다. 십성론이라는 것은, 자, 십성론이에요. 십성. 10가지란 뜻이에요. 오행은 5가지로 구분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오행, 목화토금수 5가지로 나눠 놓고 보니 그보다도 먼저 음양으로 나눠 놓고 오행으로 나눠 놓고 이제 또 세분화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십성론은 10가지로 나눠 놓고 본 거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친론이에요. 좀 더 확장돼서 이해한 건데 십성론을 육친론으로 6가지 친한 관계를 나눠 놓고 보니까 왜 6, 6을 썼냐? 나를 중심으로 5가지.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부모, 형제, 자, 인비식, 재관, 인비식, 재관 5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 바로 나를 중심으로 5가지니까 육친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를 인비식, 재관을 다시 음양으로 나눠 놓은 게 십성론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육신론이라고도 있을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육친이나 육신론이나 십신론이라고도 말을 했을 거예요. 이것도 다 같은 원리예요. 십성을 10가지 성질로 말했다면 성질, 십신론은 기질로 말한 거예요. 기질. 성질과 기질은 그런 다른 점이 있겠죠. 그죠? 타고난 것이냐, 그것을 내재된 것이냐, 외향적인 것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십성론, 육친론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국은 같은 거다. 얘를 음양으로 나누는 것이 십성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무조건 외워라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옛날에 배울 때. 근데 나는 20세기 강사다 보니까 왜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저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한번 교실 좀 보세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주로 1900년대 뭐 이때 만들어진 학교, 옛날 학교 보면 그러니까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에게 21세기 아이들이 배우는 구조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제식 교육, 강압적인 그런 교육을 받게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외워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그게 먹힐까요? 안 먹혀요. 좀 더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더 이해시키는 공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세대에 살고 계신데 그게 바로 식신과 상관이에요. 예전에 조선시대를 한번 보세요. 정관과 제일 중요했죠? 정인으로 살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정관과 정인의 시대를 살고 있다가 이제 어느 조선시대 후기가 되니까 아이 관도 중요하지만 제도 중요했다 해서 양반을 돈으로 샀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양반을 돈으로 막 샀던 시대가 있었어요. 메간 매직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시대에는 식상생재 자기 표현력이 중요한 20세기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어떤 모임에 가면 모두 다 자기 얘기만 하죠.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더더욱 심해져요. 노인정에 가면 더더욱 심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경겁제가 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더더욱 인성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봐봐요. 식상생재, 식신생재의 운을 현대인에 살았어. 20세기에. 21세기에는 비경겁제 식상생재, 나를 중심으로 내가 표현하는 세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참 원리가 신기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뭘로 변하게 될 거예요? 인비식 구조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인비식 구조. 자, 나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중요해. 그래서 철학적 사유가 중요해지고 있고 인문학적 사유가 중요해진 세대에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왜 그래?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지금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자전하면서 이제 자기 혼자 하루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365일을. 그러면 자, 지구가 돌 때 여기가 목이 있고요. 여기가 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금. 그러면 목은 동방의 나라고 금은 서양의 나라. 그러면 목은 인성의 나라고 인성을 중심으로 한 나라고 금은 어때요? 더 지혜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시간 약속 개념 더 강했어요. 옛날에 우리 목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요. 어땠냐면 자축이며 진사 오미신유술에 그 갑자로 살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시계 문화가 더 빨리 발달됐고 더 합리적인 사고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루로 나눠서 볼게요. 하루로 나눠서 봐도 아침에는 좀 더 마음이 더 너그럽고 이래요. 자, 그러면서 저녁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술 마시기 전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 그때 되면 아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해야지 내가 오늘 뭐 했지? 이런 식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쟤는 목만 갖고 살아? 쟤는 합리적이야? 합리적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술 마시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억이 안 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아침에 태어난 사람들과 저녁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구조가 다 달라져요. 하루에도 12번 모카토금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엔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기준을 중심으로 보셔야지. 그러면서 얘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또 여기는 목이고 여기는 금이에요. 크게 보았을 때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이 감정의 변화를 읽듯이 1년에도 수많은 감정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고 하루에도 이렇게 돌아가고 1년에도 이렇게 돌아가고 60그 갑자에도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 360년이죠. 360년도 또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인생 구운이라고 해서 20년씩 나누어지면 2918, 180년이 돌아가고 상온갑자, 하온갑자 해서 360년이 또 돌아가고 360년이 또 3번 돌아가면 뭐 1000몇 년이 되겠죠. 그래서 1000년 전과 신라 알죠? 신라가 몇 년을 갔어요? 1000년이 갔어요. 이렇게 1000년 고도의 세대를 돌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100년이 되고 100년이 1000년이 되고 이렇게 가면서 걔 하나 한 사람 그럼 나라는 사람 하나의 우주가 알고 보면 저 대우주의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그 우주가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우주 모두를 담고 있다. 우리는 모카토금수 모두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오행이 없다 해도 그 없는 오행도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다. 누구 중심이다? 나 중심이다. 이렇게만 알고 큰 틀을 알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육친론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볼게요.